가자. 직선이 원과 만나도록 하는. 자,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나지 않도록 하는. 그냥 결국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죠? 전부 다 뭐로 비교하러 가면 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랑 뭐 비교하자? D와 R 비교하자. 그래서 지금처럼 D가 더 크면은 안 만나는 거고, 반대로 작거나 또는 같아지는 게 만나는 거고. 맞죠?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갈래? 굳이 부등식이 좋아? 아니죠. 만나는 거 중에서 접하는 걸 기준으로 나누자.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잡아서 가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D를 구할게. D가 뭐야? 루트 5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으로부터 중심의 좌표 0,0까지. D를 가자. 더워. x의 개수제곱, y의 개수제곱, 더해서 루트. 빵빵 넣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k. 한 번만 더 쓸게요. 뭐예요? 루트 6분의 절대값 k. 절대값 속에 있는 거는 플러스로 하든 마이너스로 하든 너희들의 자유. 그게 뭐랑 비교? 반지름과 비교하자. 얼마예요? 2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 만난다에 대한 내용을 요거로 갈까? 그래서 요렇게 되시면은 만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값 k가 뭐가 되는 거? 2루트 6이 되는 거. 그럼 k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 만나는 거 찾아본 거다, 그치? 만나는 범위. 그럼 만나는 것 중에서 음의 정수 중 가장 작은 값 알파. 뭐야? 얘가 알파네요. 그럼 안 만나는 거는 어디겠냐? 여기가 안 만나는 거지 뭐. 여기가. 맞죠? 그럼 만나지 않는 것 중에서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여기 아니겠냐?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양의 정수 중 가장 작은 값 얘가 베타가 되겠네. 끝. 알파 빼기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4루트 6. 어이? 왜 이래? 우리 뭐 계산 잘못했냐? 아, 정수. 와씨. 다행이다.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얘가 대충 얼마야? 제곱을 해보면 24니까. 25보다는 조금 작네. 마이너스 4점 몇이다, 그치? 맞죠? 그럼 그거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지금 4점 몇이죠? 그래서 그 놈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둘 빼니까 마이너스 9. 답은 2번. 됐나요? 오케이. 응. 다음. 67번으로 갈게요. 노란 거, 빨간 거, 초록색. 67번. 점과 원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 얘들아, 자, 기울기의 최대값이야. 기울기의 범위. 우리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거 직선에서 많이 풀었잖아. 기울기는 어디를 비교하라 그랬어? 뭔가 어느 한 점을 고정을 해서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다닌다면 오른쪽을 비교해서 위로 갈수록 큰 거고 아래로 갈수록 무조건 작은 거고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맞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 해보자. 좌표평면상에 간단하게만 그림 나타내보자. 반지름 길이 대략 얼마예요? 대략 3점 몇이다, 그쵸? 원이 원을 먼저 그릴걸. 됐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A 4,0은 이거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A와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AP를 만들어요. 이런 거 만들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P가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 생기는 직선이다, 그치? 그때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 어떻게 하도록?
원 위의 점과 점. 그래서 직선이 원과 만나도록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그치? 그 중에서 어떤 거 찾아주세요. 기울기가 큰 거. 그럼 결국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거는 만나는 건 여기서 확인하지만 기울기는 오른쪽 비교해서 어떤 거? 제일 위로 간 거. 이거 아니겠니? 아,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원과 접하는 접선 찾아주세요. 네. 됐지? 근데 이거 유형이 어디냐? 접선이냐? 아, 접선이네.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풀어야 돼? 원 밖의 점에서 근 접선으로 풀면 되지. 자, 근데 우리 기억나? 여기다 설명했었지. 자, 다들 잠깐만 고개 들어봐. 우리가 화토반, 화요일 날 얘기했던 원의 접선 내용 싹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면 내가 다시 써줄게. 한번 떠올려봐, 머릿속에 필기 해놓은 거. 그때 내가 분명히 크게 두 개로 나눴지. 일단 첫 번째 뭐? 원의 중심이 0,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눴을 거야. 맞음.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든 아니든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그때 접점이 주어지는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아, 쓰자. 안 되겠다. 다시 좀 정리 좀 하게. 쓰자. 가자. 너희들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자 그랬지? 공식 외우자 그랬지. 공식 어떻게 됐었어요? x1x, y1y는 r제곱. 그 다음에도 공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는 했어. x-a와 x-a 두 개가 곱해진 것 중에서 하나의 x만 x1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치? 근데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닐 때는 뭐로 풀어도 된다? 원의 접선 자체가 D는 R로 풀어도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D는 R로 풀어도 돼요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모범 답안을 골라줄까? 이걸 내가 전에 설명 안 한 것 같아. 얘는 공식을 쓰는 게 무조건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요, 중심의 좌표가 움직이면은 교과서에서는 또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대부분 요 놈을 모범 답안으로 쓰라고 해요. 중심의 좌표가 이동되면. 알았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식을 쓰라 그랬어요. 중심의 좌표가 뭐일 때는? 0,0일 때는. 기억나나?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다들 공식 잘 썼지? 자, 여기도 공식으로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기는 합니다. 원이 중심이 0,0일 때 접선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중심이 이동되더라도 접선도 똑같이 이동을 할 거거든. 그래서 평이동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 거야. 원의 방정식의 흐름상, 이 교과서 흐름상 원의 방정식은 도형의 이동보다 먼저 나오는 단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내용은 잘 설명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대부분의 학교가 도형 이동 안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이번에 무조건 수학상 끝낼 거야 또는 뭐 이동까지 끝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끝내는 학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동은 특히나 못 써. 그래서 요 녀석의 유형도 역시 D는 R로 풀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모범 답안으로 얘를 택할 거예요. 얘는 공식을 쓰는데 이해됐음?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면 공식,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니면 D는 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그림은 좀 지울게.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얘네들은 설명 안 하고 3번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하느라 잠깐 좀 다시 가지고 와봤고, 세 번째로는 뭐가 주어질 때?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
두 가지로 나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한다? 원의 방정식에 대한 원의 접선 내용 자체가 공식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쓸래 안 쓸래로 나뉩니다. 오케이? 공식을 안 쓰는 건 일단 D는 R을 사용하는 건데 요번에 세 번째 거는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밖에 점이 주어졌어요. P, Q로.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뭐다? 역시 두 가지로 나뉜다. 왜? 공식을 사용하려면 접점이 있어야 되거나 공식을 사용하려면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 둘 중 뭐 쓰지? 고민을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쓸 때 첫 번째, 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 접점이 필요. 근데 접점이 안 주어졌어. 아까 x1, y1은 내가 공식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상수로 주어집니다. 맞죠? 원 위의 점 3,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의 x1, y1은 내가 직접 잡은 미지수예요. x1, y1 미지수 몇 개 등장했어? 두 개가 등장한 거야.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1, y1에 대한 식을 두 가지를 쓰러 갑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접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으로 써요. 거기다가 이제 미지수 x1, y1만 남기고 싶은데 접선 방정식이라서 x도 y도 변수로 들어가 있지. 그 변수에다 뭐 넣자? p, q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x1, y1에 대한 식이 나와. 두 번째, x1, y1 자체가 내가 아무렇게나 접점이다 라고 내가 미수 잡는다 그래서 그게 접점이냐? 아니죠. 접점이다. 즉 원 위에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도 대입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x1, y1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하면 된다 그랬지? 연립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 두 번째, 접점을 꼭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울기를 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 요 공식을 쓰는 거죠. 미수 몇 개 남았어? m 하나 남았습니다. 방금 위에 푼 거는 x1, y1 두 개의 미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연립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미수 m 하나 남았어요. 하나 대입만 하시면 끝납니다. 뭐를? p, q를. 끝. 그래서 밑에 게 훨씬 심플해 보이는 게 정상이긴 해요. 알았죠? 하지만 덜 사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얘는.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D로 갈 거야. D는 R이라는 거는 일단 D를 구해야 되거든. D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R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지. D,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이 필요하잖아. 근데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없거든. 그럼 뭐 해주세요? P, Q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미수 M 하나 남았잖아. 그치? P, Q를 지나는데 기울기 M, 모르는 직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D는 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게 되거든. 그래서 총 몇 가지의 풀이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풀이가 나옵니다. 자, 그때 용도 구분을 합시다. 일단 원 밖의 점이 주어지더라도 있잖아.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공식을 살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공식을 사용하러 갈 거야. 접점을 가정하든 기울기를 가정하든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하지만 중심의 좌표가 이동이 되면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주어져도 공식을 쓰지 말자가 기본 풀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닐 때는 D는 R을 사용하러 가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거는 너희들도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지난번 이걸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이거 좀 설명하러 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둘 중에 뭘 쓸 건데요? 자, 내가 생각보다 얘 많이 안 쓴다 그랬지. 얘는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기울기에 관한 질문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만 기울기를 가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싹 다 접점을 가정을 하러 갈 겁니다. 알았어요? 불편한데 왜 이걸 더 많이 써요?
얘는 기울기가 나오면서 접선을 구하는 거는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접점의 좌표를 써라 라고 한다던가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는 문제들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요? 접점을 구하려면 다시 연립을 또 해야 돼. 접선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접점을 찾으려면 얘랑 원을 다시 한번 연립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딱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잘 안 씁니다. 알았죠? 지금은 뭐야? 기울기의 최대값? 얘를 써도 좋고. 이해됐음? 그래서 봐봐. 그래서 지금 이거지. 얘는 접선을 구하세요. 중심의 좌표를 봅시다. 원점이네요. 원밖의 점에서 그었는데 중심이 원점이네요. 접선을 구해요. 뭐가 모범 답안이겠어? 교과서에서는 얘를 모범 답안으로 칩니다. 물론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얘도 쉬워요. 알았죠? 둘 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뭐야? 원밖의 점 4,3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원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인데 중심의 좌표가 0,0. 그럼 뭘 쓰자? 기울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당연히 얘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알았죠? 세 번째,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그냥 2,-3을 지나고라는 말이라서 어떻게 보면 2,-3에서 원에 긋는 접선이기 때문에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결국 무슨 문제? 기울기의 합이니까 기울기를 가정하는 문제가 훨씬 낫죠. 알았어요? 준씨 알겠죠? 그리고 너희가 질문한 67번 문제는 4,0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결국 이 접선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뭐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때 기울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뭐 하면 되겠네? 기울기를 가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된다고? 기울기를 가정을 해요. 접선을 찾아요. 반지름 2루트 3 됐죠? 이게 접선이야. 근데 그게 뭘 지나? 4,0을 지나. 됐지? 그럼 하나는 루트밖에 없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4m 넘어가서 양변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얘 넘어가서 제곱하면 16m제곱. 우변 루트 풀고자 제곱을 하자. 그럼 뭐야? 4, 3. 4, 3. 넘어가주면 m제곱은 맞지? m은 최대값은 양수. 루트 3 답은 2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뭐 나온 김에 좀 더 풀어보면은 얘는 3,4에서 원에 긋는다. 근데 중심이 어디야? 0,0이 아니죠. 그럼 뭐 한다? D는 알 쓰러 가는 게 베스트. 알아서 70번도 같은 유형인가? 아니네. 맞네. 그럼 68번은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으라고? 한번 해볼까? 어떻게 잡으라고? 3,4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만들어요. Y는 기울기 몰라.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까지 거리를 찾아요. D. 루트 m제곱 플러스 1. 1을 넣어요. 그게 뭐랑 같다? 맨주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해버리시면 돼? 하나는 절대가 하나는 루트, 양변을 제곱해버리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한쪽으로 몰아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한 다음에 기울기의 합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 살려서 답을 써주는 게 베스트. 알았음?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질문한 70번은 뭘까? 3,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여기까지. 접선을 구하는 게 나올지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 아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어때?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뭐야? 자취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 녀석이 되겠지. 직선 단어에서. 맞죠? 그럼 뭐야? 두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이해됐음? 그럼 접선을 찾으러 가자.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봅니다. 뭐야? 3,0에서 1에 긋는다? 오케이, 곡선 바꾸죠. 근데 1이 어때? 중심의 좌표가 1, -2. 원점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y는 m에 x-3으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mx-y-3m은 0.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아요. d 루트 m제곱 플러스 1 1, -2 절대값까지. 그게 어떻게 된다? 벤질음과 같아진다. 벤질음 얼마? 루트 3. 됐죠? 그럼 좌변 정리합시다. 2m-2가 될 거예요. 절대값 속에 그냥 마이너스 붙였어. m의 개수 음수인 거 싫어서. 자, 어쨌든 여기는 루트 속에서 뭐가 됐어? 3m제곱에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자,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양변 뭐 할게요? 제곱할게요. 그럼 얘는 4m제곱에 마이너스 8m에 플러스 4. 우변은 제곱해주면 그냥 루트만 풀면 되네요. 넘겼다 바로. 어허. 정리하자. 뭐야?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되었죠? 됐죠? 아씨, 근데 값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문제 좀 다시 풀어볼까? 잠깐만. 여기가 3,0. 와, 쓸데없는 짓 했다, 얘들아. 미안해. 그림 좀 그려볼걸. 미안해요. 쓸데없는 짓 했어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구겨 버려. 아씨. 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만약에 m이 좀 정수로 나오면서 심플하게 나왔다면 맞게 푼 거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돼요. 다시 덮을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m값 너무 지저분하지. 아니, 자취를 푸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치? 값이 이렇게 나오면 말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해볼까? 라고 나는 생각을 일단은 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게 맞는데요? 원이 있어. 여기 이제 3,0이 있었던 거야. 원에 긋는 두 접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두 접선은 지금 이거랑 이거거든. 그때 얘네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뭐야? 이거. 이등분 해봐. 어디야? 원의 중심 지나겠네. 그걸 찾기만 하면 되잖아. 원 센터 어딘데? 1, -2. 그럼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 기록이 얼마예요? 슉슉? 1. 2분의 2. 그래서 뭐예요? y는 x 마이너스 3. 하나 찾았죠? 네. 그럼 선생님, 두 개가 답인데 왜 하나는? 하나는 여기잖아. 이 이등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수직. 슥, 슥. 그러면 얘가 기울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 얼마겠어? 그리고 3,0을 지나죠. 끝. 대현이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이겁니다. 76번으로 갈게요. 오. 나 근데 손가락 막대기 어디 갔지? 됐죠? 간다잉. 자, 76번. 6번, 7번. 6번은 뭐야? 7번은 뭐야? 똑같은 것 같은데? 자, 76번 가보자. 좌표 평면에 원이 있대. 원의 중심 1,2. 반지름은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5,4라는 점이 있대. 어디 있겠어? 몰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잠깐만, 그림 좀 보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자, 그때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 슉, 슉,
근데 그게 뭐였대? 수직이 된대. 이거잖아.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요. 접선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는 보조선 요거랑 요거지. 야, 해보고 나니까 어때? 이거 길이 똑같지?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이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좌표 빼보면 4 제곱하면 16, y좌표 빼보면 2 제곱하면 4. 그거 루트 씌운 게 바로 이 녀석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 2 루트 5. 그러면 벤주름은 어떻게 돼?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이라서 1대 1대 루트 2로 가시면 됩니다. 답은 루트 10. 알았죠? 되었나요? 되었나요? 예. 끝. 다음 7번. 간다? 지워도 돼? 다 썼어? 자, 17번. 아, 뭐야. 아니,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1,1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1인 원과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만났다. 당연히 접하겠다, 그치? 반지름 길이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만나 있는 상황이야. 그때 AB가 이때 위에 있는 두 점. 그때 A에서 접선을 그었고 B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또 서로 수직이래. 야, 그림이 똑같은 그림 아니니? 그럼 뭐 나와야 돼?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결국 정사각형도 나오죠. 맞죠? 이 상황입니다. 그때 MX를 찾아주세요. 뭔데 이게? 아. 끝났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얘 1이지. 얘 1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죠? 정사각형의 대각선. 요거 얼마야? 루트 이겠지. 얘도 똑같지. 그게 서로를 이등분하지 않니? 자, 여기까지. 그림 한 번만 더 확대해서 다시 갈게요. 다시 한번 그림 잘 봐. 결국 이 문제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얘들아? 간다? 중심이 1,1인데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나면 있잖아.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이가 1이라고. 그럼 너네가 여기를 이렇게 그어줬을 때 얘들도 서로서로 이등분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수직이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서로 수직 이등분. 말은 뭐니까? 맞죠? 그때 어때? 요거 하나의 길이 찾는 거야. 아까는 내가 얘가 루트입니다 했는데 그놈의 절반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만 보면 1대 1대 루트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다? 어쩌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D야. 근데 그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됐죠? 그러면 한쪽은 루트, 한쪽은 절대값. 뭐 할래요? 양변 제곱.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2로 나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m의 합을 구하세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차 방정식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 근각의 세관계로 합 구하면 얼마? 4. 됐죠? 됐죠? 끝. 끝났네? 어? 끝난 거 맞지? 끝났네. 됐음. 예, 지워도 돼요? 자, 우리 16번까지 숙제였지? 유형 16번. 그쵸? 81번까지니까 7번부터 가자. 가자. 이제 유형 딱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고, 요거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같은 유형입니다. 유형 17번, 18번은 하나의 유형이에요.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머리 아파.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원 위에 있는 어느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다. 예를 들어서 거리,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녀석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P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가장 긴 경우와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달래. 항상 보조선 뭐 해주세요? 중심을 지나도록 해주세요. 무조건이야. 그때 A의 반대편에 있는 이때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P의 길이의 가장 큰 경우고요. A 쪽에 있는 요때의 P가 바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P입니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P를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나요? 아니요.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찾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가 되는 거라고 푸시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요거는 P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든. 그럼 지금 P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때도 이런 길이들이 가장 커지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항상 중심을 지나도록 보호선을 그어주세요. 알았죠? 그때 이 직선의 반대편에 있는 P, 얘가 바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고, 이때의 점 P가 바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데요? 역시 중심을 이용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쳤죠. 거기다가 뭐 해주시면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 얘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는 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에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17번, 18번 벌써 다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풀어본 다음에 어려운 거로 넘어갈 거야. 자, 내가 풀어보세요 라는 순서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알았죠? 3개 풀어야겠는데? 자, 내가 풀라는 순서대로 풀어봐. 1287번을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1283번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1290번으로 가. 요 순서대로 풀어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자? 원의 방정식에서 뭐 찾아오자? 중심과 반지름 찾아오자. 왜? 더해서 최대, 빼서 최소 만들어야 되니까.
중심의 좌표만 딱 보면 2, -3 바로 보일 텐데 반지름 때문에 어차피 표준형 써야 됩니다. 그죠? 그냥 쓴 것까지는 갈게요. 반지름 얼마? 2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여기다 칠게요. 그래서 그 녀석 사이의 거리의 최대 치수를 찾아달라는 말은 어디?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겠지. 뭐? 요렇게. 그래서 최대가 되려면 일단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부터 찾고 갈까요? 직선. 중심까지의 거리. 가자. 절대값. 얼마 나와? 얼마 나오지? 2루트 5냐? 자, 벤즈름 얼마? 2.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것만 생각을 하면 쉽다, 그쵸? 최대값은 최소값은 그래서 둘이 곱해주세요가 답이니까 얼마? 20-4. 답은 16. 됐죠? 합차. 답 얼마? 4번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쉬운데 내가 83번을 다시 늦게 풀라 했지. 자, 여기로 옵니다.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직선인가 평면 잡혀서 했던 얘기기는 해. 선영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결국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거든.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 또는 정수의 개수 뭘 구하는 거라 그랬어? 결국 눈을 펴. 아, 그렇지. 범위. 그러면 범위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최대값 최소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범위라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에서 돌아다니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아, 이 문제는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네요. 이번에도 결국 뭐야? 요거지 뭐. 중심.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대 최소는 중심을 지나도록 해서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서 최대 최소 찾으면 된다. 그치?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 얼마야? x좌표 빼보면 3, y좌표 빼보면 4. 3대 4대 5가 나올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뭐예요? 7. 최소값은 뭐예요? 3. 여기까지 찾았니?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자. 거리라는 거는 결국 최소값 얼마? 3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 최대값 얼마? 7보단 작거나 같을 거야. 개수 몇 개요? 3, 4, 5, 6, 7. 5개. 자, 답은 5개가 맞아요? 틀려요? 없죠? 틀렸어요. 아마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5를 보기에 넣어놨을 거야. 5로 많이 틀려와요. 맞죠? 근데 왜 5가 아닐까? 아니, 분명히 거리는 3, 4, 5, 6, 7 맞잖아. 아니, 왜 근데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을까? 그렇지.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도 이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거리의 정수값의 개수가 아니란 말이야. 정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이 맞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4가 나오도록 하는 건 어떤 거? 이런 거. P가 2개가 나오지. 5도 2개가 나올 거야. 6도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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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답은 몇 개? 7개. 알았죠? 알았죠? 뭐래? 미쳤나봐. 8개. 알았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되었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잘 봐. 이렇게 해서 찾았다. 거리를 찾아봤는데 정수 피해 개수 찾아봐.
거리의 범위를 찾아봤어. 최대 최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루트 5부터 그냥 6까지. 그때 거리가 정수가 돼 들어가는 점 P의 개수 찾아봐. 몇 개예요? 자, 거리 어때요? 얘가 대략 2점 몇? 그럼 거리는 3, 4, 5, 6. 내가 방금 4개, 5개 아니라고 했는데 각각 점 P의 개수 몇 개? 얘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성훈아. 아, 오늘 성훈이한테 물어봤구나. 주은아. P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눈웃음을 문마지 말고요. 아까처럼 풀려오면 되지. 몇 개? 얘 한 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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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길이 몇 자리? 길이 몇 자리? 3자리, 6자리? 3자리 틀렸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왜요? 정수 거리가 나온 것의 최소값이 무조건 1개가 아니야. 진짜 최소값은 하나지. 이거 길이가 지금 그럼 다시 보자. 얘가 루트 5고 그게 하나야. 그럼 루트 5보다 긴 거는 2개가 돼야지. 4짜리도 2개가 돼야지. 5짜리도 2개가 돼야지. 근데 6짜리는 그거 자체가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몇 개요? 7개. 아셨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되나요? 준씨 알겠죠? 네, 실수하지 마요. 그거 설명도 하나 더 하고 싶었어. 그래서 83번을 내본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0번. 지금 이 최대 최소 문제가 활용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활용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원반 끝나고 이동 바로 시작합니다. 지운다? 지워놓고 지운다 물어보는 건 뭔지. 어쨌든 이것도 최대 최소인데, 자, 한번 보자.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A가 있고 그래서 삼각형 ABC에 대한 내용인데 원이 있어요. 좌표평면 있어요. 7,1과 1,7은 뭐 대충 그려보면은 한 이쯤 있을 거야. B 한 이쯤 있을 거야.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쵸? 원 위에 있는 점 A에 대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데 있다. 삼각형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지 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A가 있다.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맞죠? 근데 이 2개의 삼각형 예시를 보니까 어때? 이거 고정이지. 고정된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밑변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아, 뭐야.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 BC가 나오면서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랑 같은 거예요. 왜? 밑변은 고정이니까 높이의 최대 최소가 결정하는 거거든. 알았죠?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상황은 뭐다? A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 여기에 있으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가 나오는 거지. 요게 최소 삼각형. 요게 최대인 삼각형.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은 슉슉 6루트 2로 고정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높이만 찾자.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 뭐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7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됐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한 번 더. 으로부터 센터 어디? 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2루트. 그래서 어떻게 해?
중심의 좌표부터 거리 서로 t였지. 반지름 길이 루트 2를 2루트 2를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인 상황이 그려지는 거야. 그림 좀 다시 그려줄까? 그리게 하는 사람. 안 그려줘도 돼? 주나? 무시당했어요. 안 그려줘도 돼? 선생님 안 그려줘도 되겠어? 그림. 지금 아까 처음에 노란 거 두 개 때문에 지금 좀 잘 안 보일 거야. 안 그려줘도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넓이의 최대값 뭔데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6루트 2죠 뭐. 최소값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루트 2 곱하기 높이 2루트 2. 됐죠? 끝. 됐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1시간 넘었다. 지워도 되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 반은 일단 도형의 이동 마무리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가자. 도형의 이동은 진짜 기본적인 내용만 하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봐서 오늘 되게 기본. 다음 시간에 뭐 응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갑시다.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그때 평행 이동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고요.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사실 요약 정리만 해도 되게 심플해.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점을 이동합니다. x, y가 있어. 도형을 이동합니다. fx, y 는 0까지 붙여야 된다. 는 0까지 붙어서 여기 있습니다. 좌변으로 몰아서 일반형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심플하니까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첫 번째, 점의 이동.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해보세요. 그럼 이동된 만큼 뭐 해주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점의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다. 이렇게 이동하면 돼. y좌표는 안 바꾸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이 점을 이동할 건데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봅시다. 원래 얘를. 그러면 역시 y축의 방향으로도 x좌표는 변화 없고 y 방향으로만 b만큼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의 이동과 y축의 방향으로의 이동을 함께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 봐야 더해주시면 돼. 되게 심플하죠? 말 그대로 이동된 만큼 더하는 거지 뭐. 맞죠? 자, 대칭 이동으로 가봅시다. 보통 너희들이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만 배울 텐데 실제로는 다 5가지가 있어요. 뭔가 약간 예외처럼 별개로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5가지입니다 라고 그냥 처음부터 출발해버리자. 근데 마지막 두 개는 잘 안 나오기는 해. 첫 번째는요, x축에 대하여 이동한다, y축에 대하여 이동한다, 원점에 대하여 이동한다, y는 x에 대하여 이동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이동한다 해서 총 5가지가 있어요. 에 대하여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알았죠? 오케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주은 씨? x, y라는 점이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몇 콤마 몇? 많이 했잖아. 그렇죠. x, 마이너스 y.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돼? y의 부호.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는요.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를 이동한 게 아니라 이 노란 거를 계속 이동하는 거다. y축의 대칭 이동이니까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점 대칭은요. 얘가 이렇게 왔어. 이거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고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둘 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크기는 동일하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예요?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는 게 원점 대칭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 xy를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로 이동했다면 말 그대로 요 삼각형이 요렇게 이동됐다는 얘기거든. x좌표가 y좌표로, y좌표가 x좌표로 바뀌는 거거든. 알았죠? 기억할 수 있겠죠? 되게 쉽죠? 그 다음 마지막 녀석은 외워두세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 y 좌표가 둘 다 부호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어 버립니다. 외워두세요. 정말 가끔이지만 나와요. 쌤 이런 문제집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뭐 탐구해보기, 더 생각해보기 하면서 조그만 글씨로 옆에 따로 빼놨어. 그 함께 나는 한 방에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때? 점을 이동한다고 할 때 평행 이동 어렵나? 점을 이동한다고 할 때 대칭 이동 어렵나? 별로 안 어렵죠? 자, 근데 도형 이동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발생하면서 고난도 문제로 가면은 너희들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 녀석까지 오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아마 못 할 것 같고 아마 화요일 날까지 해서 이동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 반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너희들도 내신 대비 교재로 넘어가면서 추가 프린트 하나 나가면서 그 프린트로 수업하고 숙제는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가고 약간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요 녀석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는 있을 거야. 자, 지금 방학 때 도형 이동까지 했던 사람 그냥 손들어 봐봐. 선영이랑 주은이 둘은 했지. 성훈이 나랑 못했고. 그치? 원방 쯤인가 뭐 원방 전인가 해서 끊어졌었잖아, 그렇지? 자, 둘이 기억 되살려 봐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세요 할 때 도형 어떻게 만들었어? 기억나? x?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도형의 방정식은 요겁니다. 왜 마이너스인지 알아?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 그래서 해보면 이게 부호가 바뀌었지.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할 때는 보통 요약 설명할 때 위에 거 두 개 안 하고 세 번째 거 이거 하나로만 설명하는데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y-b라고 써요. 그 다음 세 번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도형의 방정을 쓸 때는 역시 x-a, y-b라고 써요. 자, 여기서 준이나 성은이 이거 왜 마이너스인지 알아? 쓰라고 하니까 쓰고는 있었을 거야. 해보면은 되게 쉽기는 해. 공식 외우는 것 자체는. 근데 왜 마이너스인지 알고 쓰고 있나요? 그럼 얘는 그대로잖아 또. 왜 그대로인지는 알고 쓰고 있나요? 성씨, 혹시 왜 마이너스여야 되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일단 예시로 들어가면 되게 단순해요.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의 원은 x제곱으로 시작하지. 중심의 좌표가 이동돼서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할 때는 원의 방정식이 x-3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게 fx라면 x. 얘가 fx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f 안에 뭐? x 대신에 x-3을 쓴 거잖아.
중심의 좌표가 3만큼 이동되니까 이게 도형이 3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쓰고 있는 거잖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인데 왜 마이너스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이거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봐.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고. 결국 있잖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여기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하나가 있어. 여기 위에 지금 어떤 점이 있냐면 p, q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때 일단은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게요. 요 도형을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 위에 있던 점도 함께 이동하겠지. 맞죠? 이동한 정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점은 어디로 갔어? 당연히 p 플러스 a, q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도형은 그대로 이동돼서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도형도 얘랑 일단 도형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이동만 시켰을 뿐이기 때문에 얘도 새로운 도형이지만 f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때 여기서 지금 이게 도형 위의 점이기 때문에 p, q를 대입을 해주면 f라는 식은 p가 들어가고 q가 들어가면 0이 된다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자주 하던 내용이 여기서의 f도 f고 여기서의 f도 f고 얘도 f는 f야.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성립하는 식이 나와야 돼. 뭘 넣어주면? 얘를.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대입을 할 때, 여기 대입을 할 때 x 자리에 p를 넣는 거잖아. 아, 여기 있구나. x 자리에 p를 넣은 거잖아. 그쵸? q, y 대신에 q를 넣어서 이걸 만든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도형도 있잖아. 결국 이게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1로 갈 때 x 좌표에 p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되고 y 대신에 q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성립하려면 이게 만들어져야 성립이거든. 얘들아, x 자리에 p 플러스 a를 넣었는데 p가 돼서 성립해야 돼. q는 그대로니까 콤마 y는 변화가 없는데요. x만 혼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거는 f p 플러스 a, q니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p 플러스 a가 들어왔을 때 성립하기 위해서 이동된 점의 좌표 플러스 a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도형은 마이너스 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야. 그래서 이동된 후의 점 p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려고 얘를 없애려고 마이너스 a가 대기 중. 알았음? 그래서 부호가 다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너희들은 외우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근데 얘도 워낙 심플해가지고 결국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y가 들어왔을 때 y가 돼서 성립하려면 y가 부호가 바뀌어 있어야 돼서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부호 바꾸는 게 똑같아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이구 힘들어.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도형에서도.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 xy의 자리를 바꿔두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둘 다 자리와 부호를 바꿔두시면 됩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은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과 뭐 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끝. 평이동, 대칭이동 설명 끝. 이거 가지고 문제 우르르르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하세요. 자, 그럼 있잖아. 내가 도형의 대칭이동 되게 단순하다 그랬지. 오늘 사실 지금 1시간도 안 됐던 시간인데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이거 했어. 오늘 유형 몇 개 배웠게? 유형 그래, 여러 개. 몇 개 배웠게? 11개? 10개 배웠어요. 물론 11개 맞아요. 근데 11번째 거는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유형 10번까지 쫙 끌고 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 근데 성훈아 한번 생각해보자. 대칭이동을 생각해보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뭐가 더 어려워? 또는 똑같아요? 똑같죠? 맞죠? 물론 쓰려고 생각을 하면 도형 이동이 좀 귀찮아지지.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하나의 식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식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좀 길 뿐. 난이도는 똑같죠? 맞죠? 평행 이동을 생각해보자. 점의 이동이 쉬워, 도형의 이동이 쉬워? 부호 바꾼다라는 고민 별거 아니긴 한데 되게 단순하긴 한데 그것도 고민이라 치면은 도형 이동이 조금 어렵지. 그리고 쓰는 것도 길고 귀찮죠. 맞죠? 자, 그러면 결론. 도형 이동이 쉽다, 점의 이동이 쉽다? 점의 이동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 막 점을 이동해봤다가 도형을 이동해봤다가 점을 대칭 이동시켜봤다가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유형 10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도형의 이동이 평행 이동이 한 3개인가 4개 정도 되고요. 도형의 대칭 이동이 유형 한 3개인가 4개인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내가 공통으로 하고 싶은 말.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보다 훨씬 귀찮아져. 써야 되는 게 길기 때문에. 오케이? 또는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 봐야 쉬운 문제긴 하지만 기본 유형이라서. 그러면 만약에 도형을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점으로 접근할래? 도형으로 바로 갈래? 점으로 가는 게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 있잖아. 사실은 유형을 한 2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유형 1번 점을 평이동 이대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냥 근데 막 2,3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점을 구하시오. 이게 다는 아니겠지. 그 점을 가지고 뭐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뭐 거리 온갖 걸 다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걸 제외하고 점을 구하자만 보면은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유형 2번 이름이 뭐야? 직선의 이동이죠. 유형 3번의 이동이 뭐야? 원의 이동이죠. 유형 4번의 이름은 뭐야? 포물선의 이동입니다. 유형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뭐야?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죠. 근데 내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점의 이동이 편하다, 도형의 이동이 편하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을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점으로 간다, 도형으로 간다? 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뭐뭐 있냐면 원과 포물선이에요. 걔네들은 도형의 이동으로 가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표적으로 하나 풀어볼 거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풀어봐요. 1348번을 푸시고요. 그 전에 점의 이동. 너무 쉬운데? 1337번. 2개 풀어보세요. 응? 자, 가자. 37번. 갈게요. 그림의 삼각형 A', B', C'은 A, B, C를 평이동한 도형이다. 같이 이동했으니까 A를 이동한 만큼 B도 똑같이 이동했을 거고 C도 똑같이 이동했을 거다. 그치? 그때 B', C'을 지나는 직선 누구? 얘네. 얘가 뭐래? AX 플러스 BY는 24래요. 됐죠? 오케이? A, B를 구하세요. 뭐야? A를 이동을 시킬 수 있다면 A를 가고 B를 기준으로 가려면 B, C로 기준으로 가려면 C. 아무나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이동한 정도는 똑같으니까. 이거 찾아달라는 게 뭐야? 바로 A' 알고 있으니까 이동한 정도를 찾아달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동한 만큼 더 해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동했네요?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이동했죠?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B', C'을 지나는 직선 누구? AB를 찾아주세요. 뭐 해주시면 돼요? B 이동시킬 수 있지. 갑시다.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10,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3. 넣어주면 AB에 대한 식 나옵니다. 맞죠? 두 번째. C'. 얘는 뭐예요? 역시 똑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12.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뭐래? 2만큼 6. 그래서 둘이 대입해서 AB에 대한 식 연립도 오케이. 또는 둘이 점 아니까 우리가 직선을 만들어도 오케이. 됐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48번으로 갑니다. 자, 보기 들어봐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원과 일치한다. 자, 다시 가자. 원의 방정식 봅시다.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C라는 어떤 원이 있었어.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세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지운다 이거 번호. 만들어 보면은 아이씨. 자, 여기서 이동 후의 도형, 대칭 이동이든 평이동이든 상관없이 요 F라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지. 식의 생김새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형에서 뭐는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원래 도형에서 X였던 놈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 Y였던 놈 대신에 Y-B를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X라는 놈 대신에 뭘 쓰는 거라고? X 플러스 4를 쓰는 거죠. Y라는 놈 대신에 뭘 쓰는 거야? Y 플러스 1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랑 일치한데? 그러면 A는 4고 B는 1이다. 그치? C는 4고요. 그래서 답은 4, 1, 4니까 답은 얼마야? 9, 3번입니다. 이렇게 푼 사람 손 들어봐요. 주은씨도? 서은이는? 따르겠어? 아, 너도 이렇게 풀었어? 자,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뭡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푼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도형의 이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오케이. 근데 뭐도 오케이? 점으로 가도 풀 수 있다면 오케이. 그 대표적인 도형이 바로 원 그리고 포물선입니다. 근데 잠깐만. 하나 더. 너희들은 미지수 좋아 싫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아? 뭐? 아니 미지수 AB를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미지수 AB가 없던 녀석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은 없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A는 4, B는 1, C는 4가 더 빨리 나오기도 한다.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 아마 이걸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나는 다르게 쓸 거야. 자, 지워도 돼? 자, 뭐냐면 벌써 한 6번째 얘기예요, 오늘. 뭐요? 점의 이동으로 갈 수 있다면 점의 이동으로 갑시다. 그래서 뭘 구해버리냐면 원방 뭐 굳이 안 써도 되지. 너희들은 밑에다가 이 부분만 쓰면 되는데 중심을 찾아. 이해됐음? 또는 얘니까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알았죠? 지금은 왜 노말이야? 지금 문제는 거의 베이직 단계의 문제라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나중으로 가면 원방이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이동을 여러 번 이동할 거거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하면 있잖아. 그거 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미지수가 아까처럼 한두 개 섞여 나오면 이것만 해도 이거였잖아. 근데 이동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질 거야. 그래서 식의 이동으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가주면 오케이. 두 번째, 처음에 있는 저 놈에서 무조건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을 해주자? 거꾸로 가주면 더 땡큐
미지수에서부터 보다는 상수에서부터 출발하자. 에이씨, 거꾸로 하니까 헷갈린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A가 4고 B가 1입니다. 그럼 선생,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럼 C는 어떻게 찾아요?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쪼그라들지는 않잖아. 이동만 시키는 거니까 반지름은 항상 유지거든. 그래서 여기 반지름 얼마야? 여기도 반지름 얼마야? 알았죠?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음? 그래서 원방은 어떻게 접근하자?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세요. 즉 점의 이동으로 가주세요. 반지름은 고정이니까.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평이동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대치 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시간이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1387번 풀어보세요. 오늘 그냥 쉬운 것만 할까? 원래 유형 11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갈까? 알았어. 풀어보세요. 자, 갈게요. 원입니다. 가도 돼, 성훈아? 오케이. 자, 원입니다. 도형이동으로 갈까요? 점이동으로 갈까요? 점이동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문제보다 이것도 뭐 이동한 후, 이동한, 이동을 2번 하지. 근데 여기 유형 11번 다음 시간에 할 녀석 보면은 3번, 4번씩 이동할 거예요. 물론 2번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동을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으로 접근을 하면 원방 너무 귀찮아져요.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점으로 갑시다. 첫 번째, 뭐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찾아버리자? 중심의 좌표를 찾아버리자. 몇 콤마 몇? 0,0.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2.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해요?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후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그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가자? 중심의 좌표만 가자. 그럼 미지수가 다 나오든 말든 크게 관여하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뭐 해달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달래. 그러면 대칭이동 옆에 거 기억나죠? 중심의 좌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를 바꿔? 그렇지. xy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반지름은요? 그대로 갑니다. 반지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끔 이런 질문을 해. 원이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그래 봐야 반지름 변화 없고 원 모양 그대로 유지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반지름 길이 얼마? 그러고 나서 직선이 접한대. 이거 봐. 원방이 필요해? 아니 필요 없잖아. 왜? 원에서 나왔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B는 R로 가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간다. 접하니까 끝났죠? 어이구 숨차.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되죠. 그래서 A 값 구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양수 A라서 답은 4. 답은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여기까지가 이동의 기본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동에 대해서 난이도 조금 높은 유형들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우리 반은 진도 좀 빠르니까 뭐 이동 안 들어가는 아이들 여기도 많을 거야. 3명 중에 아마 뭐 2명은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적어도. 그래도 뭐 미리 해놓는 것도 일부러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어차피 이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원방 직선 연습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더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진도 좀 많이 나갑시다. 오케이? 잘 가요.